오늘 여러분 특강 같이 공부하고 나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쓰게 되실 겁니다. 쓰셔야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가 쓰기, 그 다음에 이제 노트에 관련해서는 쓰는 인간을 통해서 진짜 재밌게 같이 공부를 했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쓰는 인간은 진짜 꼭 읽어보세요. 이것도 지금 생각난 건데 이거는 제가 쓰는 인간이라는 좋은 책을 읽지 않았다면 이런 거시적 통찰은 맛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인류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엄청난 기술, AI라는 진짜 어마무시한 기술이 등장을 했는데 과연 이 기술이 노트의 등장을 이길 것인가? 노트가 인류에 준 어떤 그 임팩트를 넘어설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생각만 해도 이게 좀 짜릿하거든요. 여러분 쓰는 인간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옵티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옵티멀은 정말로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책이 왜 이렇게 대단하냐? 데니얼 골만 박사님의 EQ에 관련된 집대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EQ 하는데 그 다음에 EQ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분들이 제가 볼 때 90% 넘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체감적으로 알고 있어요. EQ가 중요하다는 거는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99%는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1%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빠르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책이 뭐다? 옵티멀이다. 그래서 옵티멀 책을 읽고 서평도 써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생 특강을 통해서 같이 야무지게 공부를 함으로써 MBA 한 과목 씹어먹기. 왜? MBA에서는 소프트 스킬을 무조건 가르칠 건데 이 책 읽고 우리의 목표가 뭐다? 소프트 스킬 10배 올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프트 스킬 올려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어떤 지점이 뭐예요? 돈이 되는 소통 능력을 마스터하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소통 능력을 마스터해도 너무 좋은데 그게 돈이 돼. 너무 좋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MBA 한 과목 씹어 먹어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500만 원의 가치를 뽑아 먹을 겁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데니얼 골만 박사는 진짜 세상에 훌륭한 분들 많은데 정말 손에 꼽히는 분이에요. 왜? 이분이 1995년에 그거예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책 제목이 그냥 사족이 없고 감성 지능이에요. EQ예요, EQ. 그 책을 집필하지 않으셨더라면은 우리가 EQ라는 말을 썼을까? 그냥 관련 분야 최고 석학입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네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이게 사회과학, 그다음에 이제 조사,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이 여기 집대성 돼 있거든요. 옵티멀에. 성공한 기업가 등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앞으로 몇 년 동안 중요하게 생각될 특성이 나타났다. 어떤 특성일까요? 이들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피드백을 구한다. 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살면서 피드백을 얼마나 구해보셨나요? 저는 진짜 이악 물고 구하거든요. 90%가 의도적으로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는 여러분 더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지길 바라잖아요. 제일 빠른 것 중에 하나가 피드백을 구하는 거거든요. 안 해. 근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피드백을 구하냐?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알려드릴게요. 여기 안 나온 내용으로. 성취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철저히 측정하려고 한다. 이거는 여러분 누가 말한 거죠? 피터 드러커. 정말 비즈니스의 최고 구루.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개선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다. 이건 너무 명언이에요. 이런 측정 기준을 활용해서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실험까지 한다. 노력을 투입하여 학습 곡선을 그리는 셈이다. 이것이 성취 동기의 특유의 신호다. 일단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탁월함을 정하는 기준이 높고 어떻게든 맞추거나 넘어서려고 노력한다. 이것도 여러분 그냥 슥 지나가는 분들 많을 텐데 살짝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걸 좀 넘어서려고 보고 진짜 좀 내가 이걸 극복해보려고 이악 물고 해봐야 되거든요. 애초에 높은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실패해도 좋으니까 이걸 좀 끈질기게 하는 사람은 0.0001%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되게 생각보다 단순해요. 내가 이거에 도전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냥 이거를 한 번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쉽지 않거든요. 높은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거 한 번 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 5번, 10번은 도전해보겠다. 그러면서 10번 했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뭔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성과를 측정할 지표나 피드백을 구하 계속 피드백 얘기죠. 항상 더 잘할 방법을 찾는다.
쉽지 않은 목표 설정을 하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면, 이 말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계산된 위험이에요. 그냥 위험이 아니라 계산된 위험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하단이 막힌 위험이에요. 진짜 500만 원 뽑아먹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하단이 막힌 위험이에요. 개인적인 성취와 본인이 속한 조직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 여기서 인지 조절 능력이 작동한다. 우리 다른 시간에 배웠죠, 이미 벌써. 그렇죠? 주의와 감정,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날 그주 그의 무엇인가 해방하더라도 장기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릿에는 어느 정도 인지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릿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드백을 구하는 게 전부예요. 요거 한 문단만 또 추가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역량의 또 다른 요소는 현명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이 현명한 이유는 다른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당사자는 스스로 어떤 강점이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일에 자신감이 생기며 특히 기업가들은 이런 일을 자주 겪는다. 하지만 위험 부담만 보고 그 뒤에 깔린 전문성을 못 보는 사람들은 별로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 리스크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현명한 위험이라는 걸 또 다르게 말하면은 나의 강점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야. 근데 위험하다는 건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뭐예요? 하단이 얼만큼 열렸냐는 거예요. 하단이. 그다음에 강점이라는 거는 하단이 근데 이만큼 열렸는데 상단이 너무 많이 열렸어. 그러니까 하단이 되게 많이 열렸는데 상대적인 거거든요. 상단이 너무 많이 열렸기 때문에 내 강점은 그 상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이 이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가 끝났으면은 그 위험을 떠안는 건 어떤 위험을 떠안는 거다? 현명한 위험. 앞에서 말한 거는 계산된 위험을 떠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잘 되고 싶고 발전하려면 결국엔 리스크를 떠안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리스크 하면은 투자 이런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투자 이런 것들은 상단은 별로 안 열렸고 하단만 열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인생에서 내 역량을 투입하고 내 시간을 투입하고 내 에너지를 투입하는 거는 그런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어떤 리소스를 투자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하단을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현명한 위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강점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나는 이거를 얼마나 레버리징을 잘할 수 있는지 내 능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런 게 또 다른 사람이랑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시너지를 내면서 더 하단을 막을 수 있는지 나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또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말은 여러분 조금 되게 멋있게 말하면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도전은 뭐 40km 완주하는 거, 마라톤, 아니면 뭐 높은 산 올라가는 거, 그런 것도 너무 좋은 도전이죠. 이런 말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정신적인 도전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책을 읽거나 인간관계에서 뭔가 어떤 시도를 하면서, 인간관계가 여러분 괴로운 게 뭐냐면은 거기서 오는 압박, 관계가 틀어졌을 때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게 어마어마하고 이 고통이 생각 이상으로 크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하단을 막아 놓은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어떤 정서적, 정신적 도전을 하면서 뭐 언어를 공부를 열심히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책도 열심히 봐본다든지 아니면 또 전공을 공부해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지적 도전들, 그러니까 좀 육체적 도전의 대척점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도전을 하면은 아니면 이렇게 리스크를 감당한다고 하면은 되게 편협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돈을 투자한다던가, 그러니까 돈을 잃는 위험을 떠안는다던가, 아니면 뭔가 좀 육체적으로 가시적인 도전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적, 정서적 도전을 생각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압도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제 피드백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피드백하면 여러분 그냥 정해져 있어요. PDS 다이어리. 플랜 두 C.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려면은 누군가한테 받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피드백을 줄 수 있을까요? 나에 대해서 잘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누군가가 나에게 피드백을 줄 때 생각보다 잘못 줄 가능성도 많아요. 왜?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 인생을 바꾼 시스템이에요. 데일리 리포트. 여러분 플랜도시 다이어리가 이제 오피셜하게 2026년형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일주일이 안 됐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당연히 일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니까 일간도 1인데 이게 놀랍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일주일을 다 안 채웠거든요. 일주일을 다 안 채웠는데도 주간 1위예요. 그러니까 다이어리는 압도적입니다. 저는 그냥 전 세계에서 1등 다이어리라고 저는 자부해요. 왜?
다이어리의 구성 자체가 완벽하고 되게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있어요. 단톡방도 있고 상상단 앱도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다이어리를 완벽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제가 2023년, 2024년, 2025년에 쓴 거예요. 저는 쓴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1년에 한 번 꼭 되돌아봐요. 아,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건 아직도 못 고쳤네. 그러면서 그런 게 누적되면 그런 것 좀 이악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점수를 써놨잖아요. 뭐요? 매 시간마다 스스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옵티말에서 뭐라고 배웠죠? 메타인식 배웠죠. 메타인식. 그쵸? 내가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몰입하고 있었나?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었나? 내 만족도는 얼마인가? 그래서 일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적어보시면서 내가 지난주보다 오전에 예를 들면 오전 파악하기 쉽잖아요. 7일 딱 보면 되잖아요. 지난주는 533이었네. 요번에는 최대한 4445로 만들어보자. 요렇게 피드백을 가져가는 게 여러분 이 책에 고스란히 나온 말이에요. 철저히 측정하려 한다. 이런 측정 기준을 활용해서 더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실험까지 한다. 여기에 나온 말을 그대로 옮긴 게 제가 다이어리를 플랜 두시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반성까지. 그러면서 여기 플러스 알파 있죠? 요즘에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고민한 부분을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스티브 잡스 관점에서, 젠슨왕 관점에서, 유명한 사람 링컨 관점에서 나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어? 아니면 심사위원을 구성하세요. 이순신 장군, 뭐 링컨, 아니면 뭐 기업가,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자포스의 CEO였던 토니 셰이 뭐 이런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사람들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나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어. 왜냐면 그 사람들의 일대기는 잘 알려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레퍼런스, 그 사람들의 기준은 명확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 내용이에요? 듀얼 브레인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다이어리가 이제 더 여러분의 데이터는 더 강력해진 게 뭐냐면은 데이터가 있어.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C에 적은 것들 있고 여기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챗GPT랑 아니면 제미나이랑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선점 생각보다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생을 바꾸는 다이어리예요. 여러분 제가 오죽했으면은 이거를 쓰셨는데 진짜 열심히 쓰셨는데 90%까지 열심히 쓰셨는데 발전하는 게 없다. 그럼 제가 10만 원을 위로금을 제 사비로 드리겠다고 하겠어요. 왜? 저희 공개된 행사가 많으니까 좀 수고스러우셔도 그러니까 위로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행사에 오시면 좋겠죠? 제가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봤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쓰셨네. 90% 이상. 그러면 제가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10만 원 위로금 플러스 오신 차비 있을 거잖아요. 뭐 KTX 왕복,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은 비행기 왕복 그 자리에서 드릴게요. 계좌 이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왜? 이거를 쓰는 게 여러분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이고 여러분의 경쟁력이 올라가야 국가가 발전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잘 돼야 저희 상상 스퀘어는 잘 되는 구조예요. 왜? 저희는 지적 챌린지, 육체적 챌린지에 도전하는 컨텐츠랑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저희가 가장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되면 저희는 잘 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을 잘 되게 하는 게 저희의 의무인 겁니다. 저희의 책무인 거죠. 워런 버핏 웨이랑 폭력의 위선 읽었다고 책무라는 단어를 쓰네요. 그렇죠? 영상 1000번 찍으면서 그 책 읽기 전에는 한 번도 안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독서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옵티말 읽어보시면서 거기서 뽑아먹은 내용을 PDS 다이어리 적용하시죠. 인생 바뀝니다. 아셨죠? 저는 100%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90% 열심히 쓰셨는데 안 되는 분들은 제가 개인 사비로 위로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멱살 캐리, 어부바 캐리, 리어카 캐리, 트럭 캐리, 머리끄댕이 캐리 어떻게든 캐리할 테니까 그냥 저랑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